다른 사람을 정말로 안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맺고 갈등하고 관계를 끝내고 만나고 이해하고 가지고 또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로 직접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즉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믿음, 억측, 투사, 편견과 언제나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실제로는 현재 경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그들의 이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친구, 연인이나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당신의 이야기 없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당신을 칭찬했는지 무시했는지 등의 이야기 없이 그들을 볼 때는 어떤가요? 만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잔재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난생 처음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어떤 기대나 실망, 희망도 없이 난생 처음 여기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여기에 있다고 당신이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나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자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서 살면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 이야기를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에 대한 나의 기억이나 편견, 그동안 굳어진 시각을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을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분리된 등장인물로 볼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놓치게 됩니다. 내 앞에 실제로 있는 존재를 놓쳐버립니다. 당신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나의 견해, 당신에 대한 기대, 실망과 두려움에 단단히 갇혀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하는 말을 정말로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현재 경험보다 과거를 더 중시합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글자 그대로 당신의 경험을 미리 판단합니다. 모든 편견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해 전 주방에 갔다가 아버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아버지를 처음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 수천 번은 보았지만 그분을 정말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는 나의 아버지야 라는 이야기 너머를, 나는 그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 너머를 보았고, 내가 본 것은 단지 거기에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콘플레이크를 먹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신사.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진실을 인정해야, 정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정말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있던 사람을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좋은 아들이 되려 애쓰느라, 그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쓰느라 그분을 아버지로만 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자연히 뒤따르는 모든 기대와 요구를 품은 채 아버지와 관계하려 애쓰느라 실제 그분을 놓쳤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실제로 여기에 있던 사람과 무엇을 한 번이라도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너머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것은 그 모름 안에서였습니다. 그 역할들의 너머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은 주면 안 된다는 관념들 너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들 너머에서 우리는 정말로 만났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벗겨졌고 우리가 함께하는 전부는 지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귀중했는지요. 그분은 얼마나 귀중했고 얼마나 연약했으며 얼마나 신비했는지요. 그분은 또한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요. 나는 그분의 손등에 있는 주름들, 얼굴에 있는 주름살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약간의 침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갈 때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분의 가늘고 흰 머리카락은 뒤쪽이 조금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조금 거칠었습니다. 마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벗겨지자 그분은 얼마나 무고했는지요. 나는 그분에게 수많은 것을 기대하여 그분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여 그분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짐, 아들을 완전하게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짐.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는 이미지 안에 가두었고 그 단어에 뒤따르는 모든 기대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씁쓸하면서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상실이었습니다. 역할의 상실, 아버지와 아들의 상실, 과거와 미래의 상실, 시간 자체의 상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로지 이름 없는, 시간 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단어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비. 아침밥으로 콘플레이크를 먹는 남자의 신비를 결코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가슴에 오래 남아 두고두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야기 너머, 꿈 너머, 서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미지 너머, 참된 관계가 정말로 가능한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참된 친밀함이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늘 이야기 너머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늘 이미지 너머에서 만납니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은 열린 공간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이미지가 오고 갑니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 자신은 어떤 이야기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서 나는 언제나 참된 당신입니다. 나는 참된 당신이며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의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생각, 느낌, 감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활짝 열린 공간으로서 당신과 관련될 때 그곳은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없이 열린 공간 대 열린 공간으로 만나며 그것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대 이야기의 관계가 아니고 두 이미지의 만남이 아니며 존재의 두 가지 열린 장의 만남입니다. 모든 생각, 이야기, 느낌, 소리, 감각이 그 안에서 오고 가도록 깊이 허용되는 열린 장들의 만남입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이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열린 공간이 참된 나 자신임을 알아차릴 때 참된 나 자신은 아들 너머에 있음을, 참된 나 자신은 완전해지는데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와 정직하게 진심으로 관계합니다. 나는 그분이 온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느낌을 탐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그분의 경험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나의 완전함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완전해지는데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이도 완전해요. 하지만 나는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함을 즐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무 보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안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맺고 갈등하고 관계를 끝내고 만나고 이해하고 가지고 또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우리 바깥에 있는 존재로 직접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즉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믿음, 억측, 투사, 편견과 언제나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실제로는 현재 경험의 바깥에 있는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을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그들의 이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친구, 연인이나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는 누구인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당신의 이야기 없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당신을 칭찬했는지 무시했는지 등의 이야기 없이 그들을 볼 때는 어떤가요? 만일 당신이 과거에 어떤 잔재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난생 처음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어떤 기대나 실망, 희망도 없이 난생 처음 여기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일 여기에 있다고 당신이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나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자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서 살면 바로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 이야기를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에 대한 나의 기억이나 편견, 그동안 굳어진 시각을 단단히 붙잡을 때, 당신을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분리된 등장인물로 볼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놓치게 됩니다. 내 앞에 실제로 있는 존재를 놓쳐버립니다. 당신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나의 견해, 당신에 대한 기대, 실망과 두려움에 단단히 갇혀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정말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하는 말을 정말로 듣지 못합니다. 당신의 현재 경험보다 과거를 더 중시합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글자 그대로 당신의 경험을 미리 판단합니다. 모든 편견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해 전 주방에 갔다가 아버지를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아버지를 처음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 수천 번은 보았지만 그분을 정말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는 나의 아버지야 라는 이야기 너머를, 나는 그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 너머를 보았고, 내가 본 것은 단지 거기에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콘플레이크를 먹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신사.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진실을 인정해야, 정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정말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있던 사람을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좋은 아들이 되려 애쓰느라, 그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쓰느라 그분을 아버지로만 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자연히 뒤따르는 모든 기대와 요구를 품은 채 아버지와 관계하려 애쓰느라 실제 그분을 놓쳤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실제로 여기에 있던 사람과 무엇을 한 번이라도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너머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함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것은 그 모름 안에서였습니다. 그 역할들의 너머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은 주면 안 된다는 관념들 너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들 너머에서 우리는 정말로 만났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벗겨졌고 우리가 함께하는 전부는 지금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귀중했는지요. 그분은 얼마나 귀중했고 얼마나 연약했으며 얼마나 신비했는지요. 그분은 또한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요. 나는 그분의 손등에 있는 주름들, 얼굴에 있는 주름살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약간의 침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갈 때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그분의 가늘고 흰 머리카락은 뒤쪽이 조금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조금 거칠었습니다.
마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벗겨지자 그분은 얼마나 무고했는지요. 나는 그분에게 수많은 것을 기대하여 그분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여 그분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짐, 아들을 완전하게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짐.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는 이미지 안에 가두었고 그 단어에 뒤따르는 모든 기대를 고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씁쓸하면서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상실이었습니다. 역할의 상실, 아버지와 아들의 상실, 과거와 미래의 상실, 시간 자체의 상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로지 이름 없는, 시간 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단어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비. 아침밥으로 콘플레이크를 먹는 남자의 신비를 결코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가슴에 오래 남아 두고두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야기 너머, 꿈 너머, 서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미지 너머, 참된 관계가 정말로 가능한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참된 친밀함이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늘 이야기 너머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늘 이미지 너머에서 만납니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은 열린 공간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이미지가 오고 갑니다. 참된 나 자신, 참된 당신 자신은 어떤 이야기로도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의식으로서 나는 언제나 참된 당신입니다. 나는 참된 당신이며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의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모든 생각, 느낌, 감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활짝 열린 공간으로서 당신과 관련될 때 그곳은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없이 열린 공간 대 열린 공간으로 만나며 그것은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대 이야기의 관계가 아니고 두 이미지의 만남이 아니며 존재의 두 가지 열린 장의 만남입니다. 모든 생각, 이야기,
느낌, 소리, 감각이 그 안에서 오고 가도록 깊이 허용되는 열린 장들의 만남입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이 오고 가도록 허용되는 열린 공간이 참된 나 자신임을 알아차릴 때, 참된 나 자신은 아들 너머에 있음을, 참된 나 자신은 완전해지는데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와 정직하게 진심으로 관계합니다. 나는 그분이 온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진실한 생각과 느낌을 탐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그분의 경험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나의 완전함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완전해지는데 당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이도 완전해요. 하지만 나는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함을 즐기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아무 보답도 요구하지 않습니다.